IT 이슈 투데이.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호날두 때문에 열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SNS 타임라인을 보니까 관련해서 분노하신 분들이 많이 올리셨던데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7월 29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뭘까요? 스타트업이 투자받는 비결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받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하루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인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인상 깊고 또 이제 실질적인 메시지가 있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중앙일보 기사고요. VC에서 일하는 심사역 세 분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심사역들 세 분이 얘기한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창업팀의 솔직함,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뭐 데이터를 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박함, 얼마나 절박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또 대세 아이템이라고 여겨지면 이미 사람들이 다 이거 대세야라고 얘기하면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세 번째, VC를 만나려면 투자받은 회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라. 그러니까 즉 내가 A라는 VC를 만나고 싶으면 A라는 VC에 투자를 받은 회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라 이 얘기죠. 서로에게 신뢰가 높은 상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나쁜 투자자를 피해라. 이거는 이제 돈이 탐나서 그죠? 돈이 궁해서 누가 봐도 사실 나쁜 투자자인데 그런 분들의 돈을 덥석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사실을 강조를 근데 많이 했던 건 창업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팀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솔직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VC들이 창업 초기 또 시리즈 A 뭐 혹은 B 정도까지 가긴 하지만 주로 이제 창업 초기와 시리즈 A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 강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거창하지 않은 그렇지만 진짜 도움되는 얘기들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봤었고 또 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냥 그 담백함이 아닐까? 진솔함, 진정성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정말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얼마나 솔직하고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써 있던 것도 참 중요하긴 하죠. 사실 나쁜 투자자를 피해라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웬만한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실은 이걸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VC들 사이에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사실은 뭐 그거를 또 알아볼 때도 별로 없죠. 뭐 어디 무슨 정부기관에서 뭐 레이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통 만나보면 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요구를 하거나 그런 이게 좀 애매한 말인데 뭐 느낌이 있죠 사실 그죠? 약간 겉 필링이 딱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피해가거나 한 번쯤은 더 알아보고 투자를 받으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굉장히 베이직해 보이지만 참으로 그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담겨져 있었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요. 두 번째 이슈는 스타트업 사람이 전문대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팀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긴데 오늘 났던 좀 화제가 됐던 기사 중에 하나는 벤처스퀘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유명 스타트업의 CEO가 학력 부풀리기를 해서 논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간간이 전해져 오죠. 사실은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심심할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스타트업 제가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의 CEO께서 뭐 해외 유학을 했고 MBA를 갔다 왔고 뭐 등등등 뭐 해외 컨설팅사 뉴욕 지사에서 막 일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 이게 이제 뭐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게 많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CEO는 뭐 개인적 트라우마와 컴플렉스 때문에 옳지 않은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초인데, 제 나이 정도면 사실은 약간 낀 세대죠. 양쪽에 끼어 있는데 뭐냐 하면, 뭐 완전히 영한 세대도 아니고 완전히 올드한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보면은 두 가지 세대가 공존을 합니다. 뭐냐, 그 전통적인 기업, 대기업을 다니고 또 그런 기업의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과 또 스타트업, 90년대 말에 불었던 스타트업에서 이미 커리어를 쭉 쌓아온 사람들의 그런 부류, 이런 두 부류가 저는 이제 다 그 인맥 안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스타트업의 그런 자율성이나 자유로움, 뭐 유연성 이런 것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뭔가 뭔가 여전히 철이 없고 약간 룰이 없고 뭔가 망가져 있고 뭐 스포일이 돼 있고 약간 이런 그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다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아주 작은 기사 하나하나로부터 이제 쌓인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잊을만 하면 스타트업 업계에서 뭐 성추문 이슈도 뭐 끊이지 않고 사실은 나오는 단골 그 뉴스 중에 하나죠. 또 이번에 또 CEO가 이렇게 또 뭔가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뭔가 부풀렸다라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분명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업계에 있는 투자자나 근로자나 또 업계에 참 사실은 악영향을 준다. 정말 이런 뉴스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네이버와 카카오 컨텐츠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올해 예상 매출은 2,600억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컨텐츠 영역에 대한 매출이 2분기에만 500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이버 컨텐츠 영역도 1년으로 보면 뭐 대략 한 2천억 정도 수준을 넘겠죠. 전년 대비해서 61%나 성장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급성장 중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죠. 라인에서 만든 일본 시장에서 하고 있는 라인 망가라는 웹툰 서비스. 여기는 일본에서 이미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작년에 매출이 2,400억 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카카오의 피코마 해외 서비스죠. 웹툰 서비스인데 여기도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500억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네이버는 미국, 또 카카오는 중국을 겨냥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또 런칭하고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단순히 웹툰을 떠나서 2차 컨텐츠, 그러니까 웹툰의 그런 시나리오와 기본적인 원천 컨텐츠를 가지고 뭐 영상이라든지 그죠? 영화, 뭐 드라마, 뭐 음악 이런 2차적인 컨텐츠 생산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M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여기에 또 CJ ENM에서 수장으로 계셨던 또 김성수 대표라는 분을 모셔왔죠.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거물급인데 이런 분을 모셔오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기획사, 뭐 매니지먼트, 드라마 제작사 이런 데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컨텐츠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네이버는 뭐 이미 수년간 V 라이브를 통해서 아주 그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작년에는 스튜디오 N을 설립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컨텐츠의 유통뿐만 아니라 뭐 생산 이런 부분들까지도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자면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모두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반가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외형이 성장하기는
물론 뭐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외형이 성장하긴 상대적으로 쉬운데 사실은 이제 돈을 버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주로 그 매출 위주로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뭐 저도 이 정도면 상당히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카카오와 네이버와 카카오가 컨텐츠를 통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컨텐츠업이라는 거는 뭐 최소 5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빛을 보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예전에 CJ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시절이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CJ는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뭐, 야, 저 바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눈먼 돈처럼 계속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뭐 손해를 봐도 투자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파격적으로 막 업계에 있는 PD들을 또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CJ와는 좀 채널이 다르죠.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는 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거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 두 회사가 얼마나 꾸준하게 잘 해주실지 좀 기대도 해보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컨텐츠 산업에 좋은 또 기여도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정당하게 나중에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슈는 MBC가 컨텐츠 시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MBC가 왓챠의 그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죠. 컨텐츠 프로토콜과 협업을 해서 이용자의 감상 습관, 취향, 그다음에 시청 집단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컨텐츠 제작자에게 이걸 통해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공한 데이터로 돈을 좀 벌겠죠. 그러면 그 창출된 부가가치는 이용자에게 토큰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왜 MBC가 그냥 일반적인 빅데이터나 뭐 통계 분석 회사랑 하는 게 아니라 왓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랑 같이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이용자에게 토큰으로 돌려주기 때문이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큰 내용이 있는 뉴스는 아니지만 MBC가 이런 부분에서 시도를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특히나 이제 왓챠의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같이 엮어서 한다라고 하니 어찌 보면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차원의 큰 프로젝트들이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블록체인, 뭐 그다음에 코인 이코노미까지 다 토큰 이코노미까지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잘 자리를 잡고 성공하시게 될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실제로 그 이번에 하게 되는 방식이 기존의 시청률 조사하고는 다른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자에게 토큰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이용자들의 시청 행태 데이터 자체를 모조리 싹 긁어와서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건데 저는 사실 요 첫 번째 단계 이용자들의 그 시청 데이터를 어떻게 과연 개더를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기사상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요런 그 방식 자체, 방법론 자체도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상반기 업종별 벤처 투자 규모입니다. 상반기에 업종별 벤처 투자 규모가 발표가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6일 날 발표를 했군요. 조금 늦게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 상반기 전체 벤처에 대한 투자액 그리고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투자액은 1조 8,996억, 약 1.9조 정도 되고요. 작년 전년 동기 대비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분야로 사람들이 늘 뭐 그러죠. 요즘 돈이 많이 몰린다 하는데 실제로 많이 몰린 거죠. 상반기에만 이렇게 되니까 연간에는 거의 4조 정도의 돈이 몰릴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1위가 바이오 의료 분야 5,233억, 전년 대비 27%나 성장을 했네요. 2위가 저희가 관심 있는 IT 분야 4,672억,
작년 대비 5%만 성장을 했군요. 3위는 유통 서비스 분야 3,576억, 28% 성장했고요. 4위는 문화 콘텐츠 분야 2,496억, 23% 성장을 했습니다. 5위는 전기기계, 화학, 소재 분야 1,571억인데 18%가 작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 그 작년부터 이미 투자판에서는 또 벤처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공공연하게. 이제 예전에 90년대에 회사 이름에 닷컴 들어가면 뭐 무조건 투자 받는다라는 것처럼 뭐 지금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회사가 바이오 하면 뭐 무조건 투자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이 됐네요. 그래서 바이오 의료 분야에 돈이 많이 투자되기도 했지만 놀라운 건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는 규모적인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쉽게도 IT 분야는 조금 작년 대비 정체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고루고루 그 투자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IT 분야는 또 작년, 재작년까지는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다소 좀 그 바이오 쪽에 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유통 서비스, 뭐 커머스나 이런 분야죠. 뭐 오토나 이런 분야의 또 성장도 사실 성장세로만 보면은 1등입니다. 28%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정말 관심이 많이 쏠렸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계에 있으면서 그냥 감으로 느꼈던 것들이 이번에 숫자로 다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4위에 있는 문화 콘텐츠 분야는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작습니다만 성장세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거든요. 2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 컨텐츠 분야는 좀 투자받기 어려워라는 그 말들이 작년 올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꽤 성장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 좀 모르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쉬운 건 5위에 전기, 기계, 화학, 소재. 어떻게 보면 조금 펀더멘탈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또 기술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마이너스 18%로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 그 일본의 그 경제 뭐 보복, 뭐 경제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더더욱 좀 씁쓸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고루고루 성장하면서 그렇게 좀 투자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전체 투자액의 성장세가 16% 성장인 걸 보면 결국은 평균 이하인 게 공교롭게도 IT와 전기기계 화학 소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은 트렌디한 투자가 더 많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펀더멘탈하고 또 기술적인 원천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유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벤처 분야의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죠. 여기 또 그 구독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IT와 스타트업 쪽에 계시는데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영어 혹은 한글로 검색해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IT 종사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